안녕하십니까. 주관정씨입니다. 주식클래스 하창보입니다. 자, 썸짓하죠. 금요일날 다우지수가 한 1000포인트 정도, 나스닥이 한 500포인트 정도 3에서 4% 내렸는데 힘 한번 못쓰고 쭉 내렸어요. 근데 뭔가 보니까 장 초반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파월 의장의 잭슨홀 컨퍼런스 회의가 있었는데 과연 파월이 정말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줄 정도로 많이 나쁜 발언을 했냐? 글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놓고 보면 파월 발언의 폭락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봤고, 하지만 이미 이제 이 영상에 답을 한번 드리는데 대신 달러나 채권 시장은 오히려 무덤덤하던데, 그리고 PC 물가 지수가 오히려 내려갔던데,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보고 올게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한 4% 이상. 그러니까 차트가 조금 망가졌다 볼 수도 있고, 주봉을 놓고 보니까 뭐 주봉은 이제 그냥 잘 가다가 두지영수 약셌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월봉 관점에서는 여전히 비빌 언덕이 많아요. 뭐 11,500이라는 자리도 조금 남아 있고.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 장이 미국 장만큼 빠졌을 경우 아닐 경우가 좀 있을 텐데,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발언이 어디 갔나요? 제가 아까 다 올려놨는데 지워버렸네. 다시 잠깐만 기다려 퍼올게요. 제가 텔레그램에 어차피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던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파월 의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8분 정도 했어요. 생각보다 좀 짧게 했고요. 그래서 물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에 큰 회복은 없다. 예, 우리가 뻔히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다. 약간의 고통 가져온다. 금리 올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금리를 연준이 조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물가가 내려가면 고용시장은 약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듯이 미국 베이지북에서 많이 보죠. 둔화가 맞긴 맞지만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건 연준이 항상 보게 되면 FMC 회기 2주 전에 베이지북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9월 초에 이제 9월 21일이니까 그 9월 초에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라고 한 거냐면 우리는 뭐 하는 데를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주요 책무다. 물가가 높았을 경우에, 높아가지고 경제가 위축됐을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는 게 목표다. 높이는 게, 높여서 물가 잡는 게. 또 너무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면 또 돈을 푸는 게 우리의 주요 책무다. 맞는 이야기죠. 고용도 마찬가지야. 다음 달 이제 이번 9월 2일 날 봐야겠지만은 제조업하고 서비스 부문하고 고용 시장의 불균형이 좀 있어요. 서비스 부분은 조금 회복이 되는데 제조업은 안 좋단 말이에요. 여전히 불균형하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한 번 더 제약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 유지에 대해서 유지해야 된다. 금리 지금 긴축하는 거 유지해야 된다. 그거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리고 금리 올리더라도 물가 안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준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긴축을 하겠다. 하지만 또 희망도 줬어요. 아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 늦출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어떤 희망을 또 줬냐면, 자, 좋아요. 9월 금리 이제 당장 지금 시장에서 난리가 난 게 9월 달에 또 75 올리네 만에 그잖아요. 아, 그럼 75 올리면 뭐가 달라질까? 물론 지난 7월 달에 우리 글로벌 미국 증시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을 그냥 바로 볼게요. 7월 중순경에 장이 올라왔는데 요때 올라올 때가 바로 100bp가 아니고 75bp 올리면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100 한다 그러다가 안 하니까, 물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9월 달에 만약에 똑같이 75를 인상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거야. 50을 인하를 해야 그나마 안도렐리를 보일 거야. 근데 과연 75를 한다고 해서, 물론 약간은 뉘앙스는 이때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정말 75로 가면. 근데 정말 75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 왜 그랬죠? 파월 의장도 말했잖아. 입수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러면 7월달, 8월달 지표, 두 2개월의 지표를 보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가 통제될 때까지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근데 이런 말은 했어요. 다음 회의에서 이례적인 큰 폭 금리 인상은 적절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큰 관점에서는 야 시장 이것 봐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큰 폭 인상한다니까 이제 75%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아닐걸요. 패드워치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7월 달에 9월 21일 날 연준이 금리를 75bp 올릴 확률을 말하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여기가 4단이 3.25, 지금 미국이 2.5입니다. 그러니까 75를 올릴 확률 61%. 이게 올라간 것 같죠? 아니에요. 별로 채권 시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내로 제가 데이터를 준비해 봤는데 그럼 제일 먼저 반응할 게 달러가 막 강세로 가고 해야 되잖아요. 달러 0.3. 조금 올라가서 최근에 꾸역꾸 올라왔었으니까. 자, 나머지 채권 한번 볼게요. 채권 보십시오. 2년물은 3.1 베이시스 포인트, 10년물은 1.5 베이시스 포인트. 별로 움직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파월 의장이 발언하고 정신에 박살이 났는데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파월 의장 발언하고는 팍 3.0에서 3.75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중간 정도 미국 정신 이렇게 쭉 빠졌지만은 중간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내려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연준이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를 보고 말한다는 거, 지표를 보고 말한다는 거. 그래서 그날 뭐가 발표됐냐면 실제적으로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하나가 개인 소득입니다. 개인 소득과 소비였는데 이거는 감소를 했어요. 왜? 예,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7월달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전월 0.7% 증가해서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찮았던 거죠. 두 번째,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전달 1% 증가해서 0.1% 증가로 감소했습니다. 돈을 못 벌었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개인 소비가 줄었다는 거는 GDP 약화 요인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대변하죠. 그런데 이제 연준이 물가로 삼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연준은 미국 상무부에서 이게 상무부입니다. 미국 상무부 마커예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이 바로 PCE 물가 지수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쉽게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봤듯이 퍼스널 인컴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0.2% 전달 0.7에서 0.2% 증가에 그쳤어요. 개인 소득이죠. 수익 같은 경우. 그런데 연준이 생각하는 바로 PCE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PCE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6.3으로 나온 거예요. 7월 달은 6월 달 지표는 6.8이었고 내려갔죠. 근데 추이를 보니까 6.6, 6.3, 6.3, 6.8, 6.3 그러면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행보하다가 틱 뛰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온 거죠. 약간 꺾였다는 건 다음 만약에 8월 달에 발표될 그러니까 9월 달에 발표될 8월 지표가 6.3, 6.3 밑으로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꺾인다는 신뢰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PC 물가 지수도 똑같이 여기 보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뺍니다. 예, 글자가 좀 익스크루딩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식료품과 변동성이건 그는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나왔냐면 4.8에서 4.6으로 감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추이도 5.2, 4.9, 4.7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려오다가 잠깐 올랐다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빼게 되면 훅훅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국제 유가도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죠. 식료품 가격도 많이 내려갔죠. 오히려 이 지표는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표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야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지금도 연준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높은 금리도 계속 잡아야 되지만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요게 뭡니까? 시장 일각에서 말하는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양적 완화 QT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실제적으로 6월 달부터 QT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봐 6월, 7월, 8월은 월 475억 달러의 양적 긴축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재무부 채권 300억 달러에 미국 주택 저당 채권 175억 달러. 이게 정확하게 9월 1일이 되게 되면 이제는 이는 원래 예정이었어요. 90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재무부 채권 600억 달러에 MBS 350억 달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월 달에도 돈이 시장에서 흡수되는 건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땐 다 맞았게 뭐가 날까?
이제 이 타이밍도 당장 9월 달부터 양적 긴축도 배로 늘어나는데 475에서 900억. 시장이 이걸 기다렸단 말이야. 별로 반응하지 않았던 건 뭐라고? 혹시나 말이야. 혹시나 이런 게 있어요. 밑에 적어놨는데 그동안 여기 조기란 걸 쳤죠. 뭐 시장이 기대해왔던 게 뭔데? 7월 15일부터 장이 쭉 올라왔죠. 그게 뭐냐면 혹시나 어느 정도 금리를 통화 완화 정책으로 힌트를 냈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통화가 좀 완화되는 정책으로 연준의 정책 자체가 조금 시장 친화적인 를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왔는데 그냥 파월이 해버린 거죠. 그냥 기존 발언을 더 구체화한 거. 아까 봤잖아요. 연준이 역할이 뭐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걸 구체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확 빠졌던 거지. 근데 실제로 확 빠지긴 했는데 여기도 적어놨어요. 오히려 9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61%예요. 물론 확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은 우리가 봤잖아요. 달러화하고 채권 시장이 별로 동요를 안 한 거죠. 소폭 강세였고 국채금도 조금 올라갔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타이밍의 문제있다. 시장이 하필이면 9월 당장 9월 1일부터 이제 양적 긴축 강화할 건데 그리고 옛날보다 빨라. 2018년도는 양적 완화할 때 보니까 매월 300달러 감축했는데 지금 무슨 3배야.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그래도 뭐 재확인하나보다는 뭐 어느 약간 이런 뉘앙스를 많이 기다렸겠죠. 어느 시점에 좀 늦춰줬으면. 근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확 빠진 거죠. 그 정도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장은 생각보다 기대치가 그렇게 많은 투자자분 좀 우려하고 있는데 포인트만 잡아드려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지난주 저점 2400선 한 2430m 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월봉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43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차피 주봉은 의미가 없고 월봉 기준으로 2400을 깼으니까 2400을 깨나 마는 쪽으로 다시 한 30에서 50포인트 내려야 되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굳이 부정지 볼 필요가 없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최근 780선 밑으로 내려가서 출발하게 되면은 월봉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750이라는 7월달 시가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선방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장에 코스피 기준으로 2430선 그러니까 전저점 코스닥 기준으로 780선 전저점 밑에서 이탈하게 되면 일정 부분 공방이 있겠지만은 월봉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장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노이즈가 클 수가 있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바로 그 이상으로 올린다든지 종가가 요 지난 저점 이상 위로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출발부터 아예 위라든지 그런 경우라면 똑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시가든 종가든 간에 종가 자체가 최근 저점 코스피 2430 이상 코스닥 780선 이상 마감이라면 의외로 아까 한 줄에 띠로 봤겠지만 의외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마감했을 경우에는 미국 장이 3, 4%가 빠졌지만은 생각보다 여전히 여기는 버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쭉쭉쭉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번 이렇게 툭툭 흔드는 것처럼 흔들었다가 다시 잡고 흔들었다가 다시 잡는 그림으로 갈 확률도 되게 높다.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나친 비관은 중심을 잃게 만들고 물론 지나친 낙관은 리스크에 둔감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반응은 미국 지수 자체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지만은 오히려 그거를 떠받치고 있는 다른 변수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민감한 정도는 아니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지 파월 의장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8월을 나머지 하는 이틀의 거래 그리고 잘 마무리해서 9월달도 좋은 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